안녕하세요. 노란용입니다. 시골에 사시던 부모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이제 정리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농사를 짓게 되시면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별로 없으신데 아버님이 농사를 지었다면은 기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간 어머님인 아버님이는 가지고 계시는 농업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 가공에 대한 장비들 그런 거 정리하시기 전에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저게 돈이 뭐 몇 푼이나 되겠어? 하고 그냥 버려버리거나 고철 처리해 버리시거나 간혹 제가 이제 중고 그 플랫폼들 보면은 헐값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부모님이 떠나시고 이제 정리하면서 싸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참고적으로 예를 드린다면 관리기 같은 경우 좀 깨끗하고 그리고 시동 잘 걸린다. 그러면 무조건 100단위가 넘어갑니다.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동만 잘 걸리고 깨끗하다 싶으면 100이 넘어가요, 무조건. 경기도 기본적으로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00이 넘어갑니다. 뭐 100만 원 정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장비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시동만 걸리면 몇백이에요. 그리고요, 뚜껑이 있고 뭐 히터가 나온다. 그러면 천 단위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 깨끗하고 바퀴가 좀 크다. 그러면 수천만 원입니다. 2, 3천 가요. 바퀴가 성인 크기 넘어가 버린다. 중고값이 한 3천 넘어가요, 그게.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헐값에 몇백만 원에 막 그렇게 파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로. 왜? 자식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농기계가 얼마나 되겠어 하고 이렇게 나오는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또 그 반대로 주위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그런 가격에 팔으라 아니면 자기 주라. 그래서 이거 몇 푼이나 하겠어 하고 줬는데 나중에 말고 보니까 뭐 몇백만 원. 실제로는 뭐 트랙터 같은 경우는 천 단위가 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막 아버지가 쓰던 농기계에 자기 헐값에 주라 아니면 자기 주라 막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있었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충 가격을 알아서 두고 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팔질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고 그런 당근이라든가 뭐 중고 카페라든가 그런 용품 개인 직거래 그런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누가 그렇게 떠나셔갖고 얼마에 뭐 달리기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 한 2, 30만 원에 파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나중에 물건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싸게 막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다 계산해 보니까 막 천 단위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 저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 떠나고 이제 정리한 기계가 장비들이 천 단위가 넘어갔었어요. 그 다음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부모님 부채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부채는 상속하고 나서 나중에 뜨기 때문에 처음에 아버지 재산이 뭐 10억인데 나중에 부채가 막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부채가. 그렇기 때문에 상속 전에는 부채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농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부모님 상속을 받고 농가 부채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그 탈이 나신 분들이 봤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그렇게 처음에 부모님 땅이랑 그것만 보고 상속을 받았다가 나중에 농가 부채가 그게 터져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떠나시면은 상속 전에 농가 부채 그 부모님의 부채부터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액수가 상당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가끔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가 떠나시면 그 부모님이 소유했던 농지를 상속 전에 막 팔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떠나시고 아버지의 소유의 토지를 상속 전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내가 그 금액을 모를 줄 알고 찾아오셨던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도시에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정말 헐값에 그렇게 먹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분 상속을 받으시겠지만 상속을 안 받고 파신다 하실 때는 토지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찾아오시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왜? 그 틈에 아니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저걸 가격을 모를 거라고 계산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떠나셨기 때문에 농작물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확 재배 전이면 모르겠는데 수확 전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위에서 이거를 헐값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떠나시고 이거 정리 과정에서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를 노릴 수도 있고 아예 그거를 도와주려고 할 수도 있고 이 자녀분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보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싸우신 것도 봤고요. 그 근처에 계시는 분이 과수를 하시는 분인데 부모님이 과수를 하셨는데 이 과수를 수확하기 전에 떠나셔가지고 이 과수를 시중가보다 공판장가보다도 더 싸게 해가지고 본인이 공판장에 납품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작업 들어왔던 사례를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인건비도 쌌는데 물론 공판장보다 낮게는 들어가야 되죠. 인건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게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모르고 그렇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산물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내가 직접 수확을 못 하더라도 사람을 사서 수확을 해갖고 내가 공판장에다 납품할 수도 있고 다른 판로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누가 옆에서 내가 처분해 줄게 하면은 함부로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공판장 시세가 3만 원인데 만 원에 팔으라는 만 원에 자기가 다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분들이 가격을 알고 안 하겠다 우리가 수학해서 팔겠다 하니까 싸움이 나버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게 마지막인데 혹시나마 시골에서 사시면서 부모님이 좀 젊으시고 그러면은 사회활동, 단체활동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이 임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임원을 하시면서 그 모임 통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 이름으로 모임 통장 회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린다면 아버지 상중에 어떤 같이 모임을 하신 분이 오셔서 문상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임 통장이 아버님 명의로 돼 있어 갖고 그 돈을 주라 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문상 겸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때 진짜 화가 났었거든요. 어떻게 상중인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라 하냐. 그것도 빚진 것도 아니고 회비를. 와, 뭔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가 몰랐으면 폭탄 맞을 뻔했어요. 세금. 세금 폭탄 맞을 뻔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상중에 또 어떤 법무사가 와갖고 혹시나마 해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혹시 부모님 명의의 모임 통장 회비를 갖고 있을 때 절대 그 회비를 손대면 안 되고 그 회비를 미리 내 통장에서 그쪽 모임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주면 안 된답니다. 왜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모임 회비 통장이 부모님 명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현재 재산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내가 통장을 나한테 받고 그 회에다가 그 모임에다가 지급을 했을 경우 일단 내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소액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천 만 원이 넘어가 버릴 때 그러면 부모님이 기존에 갖고 계신 재산하고 같이 계산을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 상속세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세금률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커트라인이 넘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돈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 돈도 아닌데 이걸 같이 상속받는다는 상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상속 절차에서 이게 부모님 돈이 아니고 모임 돈이라는 걸 증빙을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 통장에서 그 상속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절대 통장에 가면 안 되고요. 그 돈 자체가 그대로 모임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에서 모임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상속의 그 상속 대상들이 그 한 명이라도 그 통장에 그 돈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다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상속을 통장을 옮겨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내가 상중에 돈을 주라고 찾아온 사람은 내가 화나서 내 돈으로 미리 지급해버리고 그 돈을 내가 찾았을 때 나는 상속이 되는 거고, 그 돈을 상속받은 돈하고 합쳐져서 만약에 이 금액이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커트라인이 넘어갔을 때 추가 세금을 내야 되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떠났을 때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러지만 시간을 여유를 두시고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저도 몇 천만 원이 손실을 봤거든요. 부모님 떠났는데 뭐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따질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몇 천만 원을 날려 먹었어요. 모르고.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뭐 그냥 아무 정신 없으니까 땅 같은 경우도 정리해버렸다. 그리고 부모님, 형제간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돈으로 나눠가기 위해서 땅을 정리해버리거든. 그런 경우에도 시세보다 뭐 오히려 한참 낮게끔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